주식을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다. 그 기업의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매도를 했어요. 주식을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펀드멘탈 기반의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밸류에이션, 즉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목표 주가를 구하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합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가들, 즉 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거래량과 주가 수준, 이런 추세를 분석을 해서 데드크로스, 추세 이탈을 하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그 기업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이라고 불리는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 기업의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부자들의 매도입니다. 내부자는 그 기업의 최대주주, 그리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로 친인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 등을 뜻합니다. 그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슈퍼개미도 아닙니다. 바로 내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 만약에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모나미라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실시했죠.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애국 테마주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펜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일본산 펜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반일 감정이 생기면서 모나미 펜, 즉 국산 펜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시다시피 모나미의 주가가 당시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략 한 2,000원에서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8,000~9,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국산 수요가 는다 하더라도 사실 모나미의 주가가 단기간에 4배나 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느냐? 바로 이 모나미의 경영진들이 줄줄이 모나미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경영진들이 팔아치운 그 시점이 정확히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DPC의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DPC는 어떤 주식으로 유명하죠?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방탄소년단, BTS 테마주로 유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DPC는 보시다시피 올해 초에는 주가가 한 5,0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점 기준으로 거의 한 1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BTC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DPC는 원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전제품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캐시카우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DPC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자회사로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BTS의 소속사, 즉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과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조만간 상장을 하죠. 5월 28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이제부터는 공모가 산출이 되고 수요 예측해서 청약을 해서 실제로 상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가치를 4조에서 한 5조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 자, 그래서 오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DPC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다시피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다이렉트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12%를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1호 펀드를 통해서
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가치가 만약에 5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12%를 고려를 해주면 이 12%의 지분 가치는 5조 곱하기 12%, 즉 한 6천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다 DPC의 지분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2%만, 즉 6천억 곱하기 2%면 120억이죠. 120억 원 정도의 가치만 이 DPC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작 이 120억 원 때문에 보시다시피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내부자가 이 DPC 지분을 팔아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공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PC의 공시 현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제출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지분 공시라고 하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지분이 변동하면은 하는 공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부 변동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김옥순이라는 분이 장내에서 매도를 했다. DPC 주식을 얼마를 매도했느냐 보시다시피 95,394주를 14,583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매도를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5월 15일 날 나온 지분 공시를 살펴보면 김옥순이라는 분이 이때에는 한 10만 주를 팔았네요. 단가는 한 10,000원이 넘은 상태. 자, 그런데 이분은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최대의 주주의 특수 관계인, 즉 내부자가 이 DPC 주식을 25억 원어치를 최근 3달간 팔아치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이 내부자의 매도가 회사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후 상황을 한번 따져보면 DPC가 사실상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올랐는데 DPC가 보유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과도하게 올랐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부자의 매도가 연이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공시를 내놓을 때입니다. 자, 보시는 이 자사주 처분 공시는 전일 DPC가 내놓은 공시예요. 그래서 처분 예정 주식수가 50만 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93억 원. 상당하죠. 참고로 이 50만 주는 DPC의 발행 주식수의 1.2%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죠. 그리고 처분 목적,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운영자금 및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 DPC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구나. 그래서 자사주를 매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DPC의 재무 안정성을 체크해보면 유동비율이 212%, 부채 비율이 42%입니다. 그리고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215억 원이에요. 자,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면 안전하다.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면 안전하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안전하다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충족을 하고 있고요.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다라는 의미는 순현금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예요. 순현금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차입금을 모두 갚고 나서 남은 순수한 현금을 뜻합니다. 자, 그것이 무려 200억 원이 넘게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DPC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각한다 라기보다도 지금 회사의 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가치 대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을 때 적절히 매각을 함으로써 현금을 확충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장에다가는 우리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시그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사주 매각이 이렇게 주가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에 DPC가 자사주 처분 공시를 한 그 현황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처분 주식수는 65,000주. 그리고 처분 목적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입니다. DPC에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스톡 옵션을 받죠. 근데 그 스톡 옵션이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기간이 도래를 해서 그 임원이 그냥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DPC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그 임원한테 내준 거죠. 그래서 처분 방법도 장외 처분이에요. 즉 시장에다가 물량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임원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기업의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 그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가치평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를 하고 그 기업의 매도 타이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점 신호,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부자의 매도다. 내부자의 매도가 무조건 그 기업이 고평가됐다,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DPC를 살펴보면 방탄소년단 때문에 올랐는데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내부자의 매도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회사의 주가가 가치 대비 너무나 고평가됐다 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사주 매각 공시가 나온다 라는 점입니다. DPC의 자사주 매각 공시를 보면 운영 자금 및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DPC는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DPC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목적은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DPC의 주가가 가치 대비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그널을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내부자의 매도 그리고 자사주 처분, 이러한 신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부자의 매도와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구나, 나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